어머니는 저를 좋아하세요? 그럼 당연히 좋아하지. 지금이라도 나하고 결혼을 하자고 하면 영진이 너하고 결혼을 할 수도 있어. 모든 사람들이 웃을 텐데요. 아, 웃으라고 그래. 내가 좋아서 하는데 누가 웃어? 외국에는 자기 엄마 같은 여자하고 결혼하는 남자들도 많이 있다는데 성준이 엄마는 은근히 나를 향해 모성애로 내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친구 엄마로는 성준이 엄마가 나에게 최초의 여자였다. 산새소리가 즐거운 깊은 계곡을 따라 올라가니 아름다운 천은사 절이 나왔다. 절 앞에 놓여있는 다리를 건너 절마당에 차를 세우고 성준이 엄마를 따라서 대웅전 법당으로 들어갔다. 연기 나는 향냄새에 쌓여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며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했다. 어머나, 보살님 오셨네요. 깨끗하게 승복을 입은 여승이 성준이 엄마에게 가까이 와서 반기며 말했다. 보혜 스님,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그런데 옆에 온 학생은 누구예요? 내 아들 친구예요. 오늘 이곳에 와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아, 그래요. 저의 절에서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들을 돌보아드리면 참 좋지요. 성준이 엄마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자 스님이 가까이에서 보니 너무나 예뻤다. 머리를 바빡 깎고 있어도 이렇게 예쁜데 머리가 길면 얼마나 예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살님, 오셨어요. 반갑네요. 이번에는 밖에서 여승이 들어오며 성준이 엄마를 보고 말했다. 선예 스님,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그럼요, 잘 지냈어요. 오늘은 처음 보는 학생과 같이 오셨나 봐요. 선예 스님, 여기 학생이 오늘 우리 절에 오신 나이 드신 할머니들을 돌보아드리고 공양하는 좋은 일을 하러 왔다고 하네요. 어머, 그래요. 반가워요. 보혜 스님의 말에 선예 스님이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다. 순간 선예 스님의 눈길과 내 눈이 마주쳤다. 나는 깜짝 놀랐다. 분명 선예 스님과 나는 어디에서 만난 느낌이 팍 왔다. 갑작스런 성준이 엄마의 이런 요구를 전혀 예상치 못한 나는 얼른 대답을 못하고 그대로 밥숟가락을 든 채로 쳐다보고 있었다. 왜? 하기 싫어. 나의 이런 태도에 성준이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도 왜? 외면을 하느냐는 듯이 나를 보며 물었다. 네, 그게 아니고 갑자기 어머니가 나를 보고 하자니까 놀라서. 애는 순진하기도 하지. 다 그런 사이가 돼서 그러는데 이리 와. 성준이 엄마는 이제 완전히 직설적으로 바로 나갔다. 그러나 나는 왜 그런지? 선뜻 성준이 엄마와 망설여졌다. 그것은 어제 밤 보혜 스님과 달빛 아래서 사랑을 하며 그동안 때 묻은 욕망을 깨끗하게 씻어냈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다시 성준이 엄마와 지낸다는 것은 방금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나서 다시 흙 속에 뒹구는 것 같이 느껴졌다. 어머니. 다음에. 오늘은 미루고? 응. 갑자기 왜 그러니? 혹시 내가 친구 엄마라고 그런 거야?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를 좋아하는데 천은사에 가서 있는 동안 왜 그런지 속세에 그동안 있었던 일을 깨끗이 씻은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착한 마음으로 이제 살자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만 망설여집니다. 내 말에 성준이 엄마는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되었나? 하는 듯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만 부끄러움과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로 두 손을 가리고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이런 성준이 엄마의 모습에 나는 그만 불쌍한 생각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다가가서 영진아, 성준이 엄마가 울던 울음을 뚝 그쳤다. 그동안 애써 닦아놓은 깨끗함이 훨훨 날아가 버렸다. 야한 말을 하자? 어떤 야한 말? 나는 성준이 엄마의 이런 요구에 영문을 몰라 물었다. 나는 영진이 내 것이라고 말해봐. 네. 이제부터 나는 영진이 너의 것이 영원히 될 거야. 성준이 엄마의 이름은 미숙이다. 미숙이, 너는 영원히 내 거야. 그래요. 나는 영원히 당신 거예요. 그녀는 흐느끼며 마치 내가 자기의 남편인 것처럼 대답했다. 참으로 사람의 인연은 묘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내가 세상에 내 친구의 엄마를 이렇게 만날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미수가. 사랑해. 여보. 영원히 당신을 사랑해요. 갑자기 성준이 엄마가 내 아내라는 기분이 들었다. 여보. 나 이제 당신만 사랑하고 살 거예요. 성준이 엄마는 마치 꿈에 취한 여자처럼 이런 말을 계속 나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나도 미숙이, 내가 너무 좋아. 때는 정말 추웠던 겨울날, 매일 늦는 그녀의 남편은 오늘도 늦는다. 그녀의 아들인 동선과 딸내미인 규리는 남편을 닮았는지 역시 항상 늦는다. 그런대로 가정을 잘 꾸려왔고 자식들도 그만하면 어디 흠잡을 데 없이 잘 컸다고 항상 그녀는 주위 사람들에게 들어왔다. 하지만 그런 100점짜리 엄마이자 아내인 그녀에게도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주체하지 못하는 욕구였다. 애들을 키우면서는 자식 뒷바라지에 힘들어 있고 살았던, 아니 어쩔 수 없이 축적되어 왔던 것이 조금씩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인은 왜 이렇게 늦지? 아, 미칠 것 같은데 빨리 좀 오지. 평소보다 귀가 시간이 늦는 남편이 걱정도 되고 사실 걱정보다는 밤에 상대가 필요한 것이다. 이윽고 울리는 소리, 띵동. 띵동. 남편이 왔다고 생각하며 바로 달려가 문을 여는데 남편이 아니라 아들인 동선과 규리다. 너희들 왔니? 늦었네. 저녁은 먹었고? 다녀왔습니다. 밥 먹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자가 따라 들어온다. 남편이었다. 여보. 애들아 아빠 왔다. 동선은 남자라 다녀오셨어요. 라고 간단히 인사를 했지만 역시 딸내미는 다른가 보다. 평소에도 애교가 많은 규리는 아빠를 껴안으면서 인사를 하니까 말이다.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규리는 늦은 남편에게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얼른 와요. 여보, 피곤하죠? 그렇게 이 집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잠자리에 들 시간. 그런 후 남편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낸다. 저기, 여보. 왜요? 여봉, 방긋 웃으며 애교를 부리는 그녀. 저기. 나 출장 갈 것 같아. 어쩌지? 뭐? 어디로 가는데? 얼마나? 남편은 다시금 조심스레 얘기를 꺼낸다. 외국으로 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여보. 그래서 말인데 애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하니 나랑 같이 가자. 그녀는 당연히 가고 싶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나도 가고 싶어. 당신이랑 있고 싶은데 애들이 있잖아. 이제 대학생들이야? 어떻게 두고 가? 그래서 나도 지금 고민이 너무 돼. 여보.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애들에게 물어보자. 휴. 그래, 그래야 되겠지. 그리고 몇 달 뒤, 그녀의 남편은 혼자서 출장을 떠났다. 아이들이 맘에 걸려 그녀는 결국에는 따라가지 못했다. 동선이는 남자라 괜찮지만 규리는 여자이기에 아직 어린애라는 그녀의 판단이 앞섰고 애들 역시 엄마는 있어줬으면 하는 바램을 피력하여 결국 그렇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남편이 없는 틈을 타 그녀는 조금씩 외출을 나가기 시작했으며 귀가 시간도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 한 남자를 알게 되었다. 그것도 남편 회사의 후배였다. 우연히 동창들과 모임을 하는 곳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 남자는 그녀를 보고선 아는 척을 하며 다가와 인사를 했던 것이다. 그녀는 곧 동창들과 술에 골아 떨어졌고 이 차를 가기 전에 떨어져 나왔다. 집으로 향하던 그녀를 바라보는 이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 후배였고 그 후배는 조용히 다가왔다. 어이구. 형수님. 정신 차리세요. 누구야? 저예요. 아까 식당에서 봤잖아요. 선배 후배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 그 잘생긴 남자. 알어. 봤어. 기억나. 그러면서 그녀는 앞으로 꼬꾸라졌다. 아이, 형수님 안 되겠어요. 일단 잠깐 쉬어가면서 술 좀 깨야겠네요. 하지만 그 남자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역시나 나이에 비해서 톱은 아니지만 괜찮은 미시족의 그녀가 목적이었고
그녀를 근처 모텔로 이끌었다. 술에 쩔어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그녀를 이해하지만 약간의 실수로 인해 그녀가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여기가 어디야? 형수님. 근처 모텔로 제가 모셔왔어요. 추워. 더 잘래. 여보, 아무래도 집인 줄 아는 것 같았다. 행동에 자신감이 붙은 남자는 바로 실행에 돌입했다. 그런 후 이 남자는 옆에서 골아떨어졌고 그녀는 계속 자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남자보다 그녀가 먼저 일어나 사태를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지? 난 왜 여기 있고 이 남자는 또 왜 여기에? 그녀는 벌떡 일어나 챙겨 입기 시작한다. 이거 뭐야? 킁킁. 이 남자가 날. 그러고 보니 이 남자 남편 회사 후배라는. 그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았기에 그러나 정황상으론 그 남자와 시간을 보낸 것은 당연해 보였고 그녀는 그 남자의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바로 모텔을 빠져나왔지만 그 남자와의 시간은 남편과는 다른 세계여서 빠져나오지는 못했고 결국 그녀는 그 남자와의 사이를 새롭게 하여 유지시키기에 이른다.